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 자,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는 지난 3월 이후에 최고 증가율이다라고 하는데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페드가 발표한 10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페드가 높은 수준의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당연히 금리 인상과 연결이 돼가지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월마트나 홈데포 등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괜찮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공급 증가 기대감 때문에 조금 하락 악보합하는 0.15% 정도 떨어진 80.76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여줬고, 달러와는 강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금이 이제 반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이 빠지면은 금에서 나온 자금이 원자재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이 중국의 전력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완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류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출발하고 미국에서 도착을 하는 이 해상 운임을 봤을 때 20% 정도 떨어지면서 물류난이 이제 조금씩이나 더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원자재를 보더라도 보신다면 그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올라간 그런 쪽들보다는 원유 같이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의 그러한 원자재들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파우치가 코로나 이게 토착병이 될 수가 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진단키트나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에 수요는 꾸준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자가 페드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독점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나라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죠. 지금 뭐 복제약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가려고 했던 이 경구용 치료제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악재 중에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크의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쌌어요. 근데 이번에 화이자가 각 나라별로 알아서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일부 로열티를 받는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 점유는 화이자 쪽에서 확 쥐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뒤이어서 이제 뒤따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본인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라고 쳤을 때 연구 개발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든 출시는 해야 되니까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약사들의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안 좋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게 치료제라는 게 어떤 변종이 생겨가지고 어떤 게 효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생각했던 시장 파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으니까 분명히 리스크 관리 해나가면서 한 가지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뉴스 나온 거 있어서 볼게요. 이재명 원전 문제 이미 하나의 경제 구조다. 그러니까 원전은 피해갈 수가 없는 우리 사업과 밀접하게 접근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원전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번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내에서도 무언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시대적인 흐름도 잘 맞고 이 여당 같은 경우에도 나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대선 테마주로도 계속해서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역시나 건설 중단된 원전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관련주로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고서 홀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사가지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재료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뉴스가 이렇게 뜬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자, 재료 좋으니까 수급과 차트를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샀습니다. 네, 샀어요. 투신이나 연기금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오늘 기관이 좀 연기금 쪽에서 파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투신은 여전히 사고서 안 팔고 있죠. 예상치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분 반납하는 거에서 끝났잖아요. 힘이 없다면 결코 나오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나 외국인도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내일부터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수급은 장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21선 지지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은 21선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지지를 통해서 그 다음번 21선까지 떨어졌을 때 나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딱 21선 찍고 올라갔고 오늘도 혹시나 21선까지 떨어지더라도 한 번은 더 지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명선으로 봐야 될 거는 이 21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래를 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지금 가격이 25,700원이고 여기는 22,500원이에요. 10% 이상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0%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10%딱 가는 거 들어간 돈 그대로 맛보시겠습니까? 그 돈 좀 너무 아프지 않나요, 마음이? 그래서 이 생명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나머지로 지켜보는 게 괜찮은 전략 대응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금 21선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판만큼 사면 되겠죠? 그러면 비중은 결국에 지켜질 테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되게 단순하게 지지라인 여기로 보시면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계속해서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데가 여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개인들 또한 역시나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올라가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매물대 중요한 이 긍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추세가 잘 타고 가는 와중에 이 매물대가 바닥에서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잘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매물이 이렇게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3만원까지. 자,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정리를 딱 해보자면 이 위에 있으면 된다. 어디 21선. 그리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 절반 정리하고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사는 전략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요 빈칸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 멤버십을 열 거예요. 지금 열렸죠? 이제 영상이 오늘부터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한 15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채워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17일인데 19일 딱 들어오시면은
아, 19일 얘가 보는 관심 종목이 뭐구나. 이걸 실시간 업데이트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첫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내일부터 가입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이제 의향 있으신 분들이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선택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